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오늘 영화 속 육아에서는요, 2016년 한국 영화예요. 4등이라는 영화인데요. 어떠세요? 제목만 딱 들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4등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는데요. 청소년들이 1등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사회가 4등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가가 이 영화에서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수영 선수를 길러내는 엄마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근원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자기 꿈을 이뤄나가는 아이의 얘기를 이 감독님은 그리고 싶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 육아적인 측면에서 이 4등을 보고 싶었던 것은 정말 아이가 진정한 자기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부모는 어떤 양육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실패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수영 선수를 길러내는 엄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요. 또 여러 드라마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한국 부모의 모습, 실상 이런 걸 이제 고발 아닌 고발의 형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운동선수를 키워내는 엄마로서 아이를 좀 더 다그치고 경쟁심에 불타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성과,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열정은 너무 알겠는데 그 열정이 어떻게 표현되나요? 엄청난 비난으로, 지금 나오는 장면처럼 엄청난 비난으로 하고,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엄마와 눈도 안 마주치죠. 그 정도로 아이는 죽고 이 아이가 달성해야 되는 과제만 남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되게 무시무시한 선택을 하게 돼요. 4등인 아이를 결국 순위권 안에 들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뻔히 사용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죠. 아이가 맞더라도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정말 결과중심적인 우리나라 부모님의 또는 우리나라 사회의 한 일면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에 부응하는 코치는 아이를 폭력으로 대하게 되고, 아이는 맞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이인지라 또 훈련받는 학생으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슬프면서도 분노하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는요. 수영을 그만두겠다는 아이에게 그걸 네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고. 네가 수영했냐? 내가 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애쓰지 않았냐라고 울부짖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정말 슬프기도 하죠. 얼마나 아이를 보는 그 간절함, 소망, 기대,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엄마의 아픔이 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왜곡되게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바라보고 키웠지 않았을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야 되는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결국 이런 훈련 방식은요, 똑같이 아이에게 또 다른 잘못된, 왜곡된 세계관 또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게 되죠. 그런 것도 이 영화에서 틈틈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폭력적인 감독은 처음부터 폭력적이었을까요? 그도 폭력을 사용해서 훈련받았고, 그래서 그 방식이 가장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이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도. 그래서 가끔요,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 뵐 때 되게 푸시하거나 강제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 체벌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땐 다 그렇게 커도 잘 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 어떤 학습 방법도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플러스에 기여했다면 사람들은 아, 그런 채찍이 나한테 도움이 되었어 라고 느끼고 배운 방식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훈련받은 방식을 그대로 나에게 훈련당하는 혹은 훈련시키는 사람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화에서도 결국 그 자신의 과거를 막 얘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됐었다. 그래 결국은 이렇게 메달을 딸 수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계속 아이를 설득하는 그런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요. 항상 4등하다가 2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없이 왜 1등을 하지 못했냐고 아주 윽박지르는 그런 감독의 모습도 보여요. 이게 사실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우리가 이런 심한 우를 되게 많이 범하거든요. 95점을 받은 애에게 한 문제만 틀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이 윽박지르지 않는다고 그것이 폭력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듣는 아이는 사실은 되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 95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자기의 어떤 하나하나의 과정을 부모가 보아줬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왜 한 문제가 틀렸냐라는 그 지적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도 자기 동생을 혼낼 때 감독한테 똑같이 맞았던 그 폭력을 동생한테 그대로 적용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폭력이나 체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그런 양육 방식 또는 교육 방식은 결국은 조건반사의 토끼를 만드는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다. 즉 아이의 자발성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정말 요즘 그런 청소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일단 자존감이 낮고 동기가 없이 무기력해지는 건 물론이군요. 조금 더 심해지면요. 가면증후군 같은 게 걸려요. 가면증후군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개념은요, 1978년에 어떤 폴리 클랜스라는 그리고 수잔 임스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처음 쓰긴 했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은 운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것은 정말 사기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높게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월콜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높은 성과를 가져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거죠. 늘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면증후군의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지금 쭉 제가 설명한 대로 그리고 이 영화가 보여준 대로 이 결과 중심의 세계관이 그리고 그것을 계속 다그치는 그 양육 방식, 교육 방식이 그런 사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가면증후군뿐 아니라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유아 때뿐만 아니라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도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물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저예요. 근데 그건 나만 알면 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서 추앙받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요. 그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의 대단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소소한 행복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황장애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죠. 왜? 나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주인공인데 내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엄청난 좌절과 엄청난 실패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비난이 온통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이 정말 실제처럼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불안하지 않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소한 것들 또는 사소하다고 꼭 얘기할 수 없죠,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아이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결과 중심의 양육관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 4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다음 편에서는 정말 아이가 힘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이 영화에서 나와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과정상에 하나하나의 부모의 행동 또는 감독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양육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편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